안녕하십니까. 트랜스포머 구현하기 튜토리얼을 맡은 한청천입니다. 네, 지금부터 한 3시간 정도 트랜스포머 구현하기 튜토리얼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질문은 저희 줌 채팅창이 아니고요. 저희 일전에 아마 운영진으로 공지를 받으셨을 텐데 슬랙에 저희 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올려주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보시고 함께 거기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올리지 마시고요. 슬랙에다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트랜스포머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그 다음에 입니다. 네. 트랜스포머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그 다음에 인베딩, 그 다음에 스케일드 프로덕트 어텐션, 멀티헤드 어텐션 등의 어텐션과 포지션 와이드 피드 포드 네트워크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것들을 구성을 하면 트랜스포머에 대한 기본적인 구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각 챕터를 진행하면서 실습을 동시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일단은 저희가 이 트랜스포머를 설명할 때 여기 이제 튜토리얼이기 때문에 이론을 알고 계시다는 전제하에서 저희가 지금 이제 튜토리얼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론이 부족하신 분들은 기존에 공지된 내용 중에서 참고할 만한 블로그가 있고 또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트랜스포머 관련된 블로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트랜스포머 이전에 먼저 트랜스포머가 이제 기본적인 모델이 번역 모델입니다. 그래서 머신 트랜스레이션 모델인데요. 요거는 이제 지금 설명드릴 예제는 머신 트랜스레이션은 아니고 최초에 나왔던 시퀀스 투 시퀀스라는 모델입니다. 딥러닝에서 번역의 최초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이쪽이 나는 그다음에 뭐 두 번째 토큰이 학생 그다음에 뭐 입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 토큰이 들어가면 이제 이쪽 부분을 인코더라고 하고요. 인코더라고 하고 이제 이 네트워크 보통 이제 RNN을 쓰게 됩니다. RNN을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제 번역이 되면 이쪽에 한 벡터에다가 최종적으로 모이는 이제 이 정보가 인코딩된 정보가 모인 벡터를 디코더에 넣어주면 이 부분이 디코더입니다. 디코더요. 네, 디코더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처음에 i를 예측하고요. 이 예측된 i를 다음 토큰에 입력으로 넣어주면 두 번째 토큰 m을 예측하고 이 토큰을 다시 넣어주면 세 번째 토큰 여기다가 이제 m을 다시 입력을 해주면 어를 예측하고 그 다음에 그 토큰을 다시 다음에 입력해주면 이제 보이를 예측하고 그 다음에 예측된 보이를 다시 입력해주면 여기 마지막으로 번역이 끝났다는 EOS 태그가 나오는 게 이게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의 가장 일반적인 모델입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 시퀀스 투 시퀀스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스 센텐스를 이 한 벡터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일에 이 문장이 아주 길어지게 되면 사실 이 벡터에 저장하는데 아무래도 무리가 있겠죠. 벡터가 이제 히든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인포메이션 바틀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보면 이제 RNN이라는 네트워크 특성상 이제 이렇게 이 정보하고 이 정보를 합쳐서 새로운 벡터를 만들고 또 이 벡터에다가 또 새로운 벡터를 넣어서 벡터를 만들고 또 과거의 정보를 다 더해서 새로운 벡터를 계속 만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마지막 벡터를 만들었을 때 이 과거의 벡터들이 약해지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이런 구조로 이 가까운 벡터들은 강하게 저장되고 멀리 있는 벡터들은 약하게 저장되는 그런 베니싱 그라디언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요.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텐션이라는 네트워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보시면 이 부분이 디코더 부분인데 아까 이제 여기서 처음에 I를 예측하려고 할 때요. I를 예측하려고 할 때 이 토큰이 이 인코더에 있는 모든 토큰들과 다 관계를 계산을 합니다. 그 관계를 계산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이 확률 분포를 뽑게 됩니다.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지금 쓸 것은 닷 프로덕트를 할 건데요. 어쨌든 그래서 서로 관계에 있는 확률 분포를 계산할 거고요. 그 중에서 이 이제 높은 놈은 얘를 세게 강하게 사용을 하고 이 낮은 친구는 얘를 약하게 사용하는 그런 식의 분포를 통해서 하나의 어텐션 아웃풋 벡터를 하나 만들 겁니다. 얘는 이제 구성은 인코더에 있는 벡터들로 구성된 벡터입니다. 얘는 디코더 벡터죠. 그 두 개를 컨캣해서 y헟이라는 벡터를 만듭니다. 얘는 결국에는 인코더에 있는 벡터와 그 다음에 디코더에 있는 벡터가 컨캣된 하나의 벡터이고요. 이 벡터를 가지고 아까 저희가 목표로 했던 i를 예측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디코더는 모든 벡터들과 다 관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인포메이션 바틀렉 문제나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를 해결한 네트워크가 어텐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어텐션이라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목표는 어텐션만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자가 이제 나온 게 거기서 출발한 게 트랜스포머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앞에서 보시면 이 피처를 추출할 때 저희가 RNN이라는 네트워크 썼는데요. RNN이라는 네트워크 썼는데 이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고 그 어텐션만으로 이 어텐션만으로 이 어텐션만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자. 이게 이제 트랜스포머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레이어 노말이 이제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고요. 피드포드 이렇게만 들어가 있는 구조는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네트워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이게 트랜스포머입니다. 역시나 얘도 이 친구도 번역을 하기 위한 번역 모델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트랜스포머를 설명을 할 텐데요. 이제 외곽부터 안쪽으로 조금씩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얘기 드릴 건 인베딩인데요. 먼저 보시면 트랜스포머는 인베딩이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제 인코더 부분이죠. 아까 저희가 봤을 때는 나는 학생입니다가 들어가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인코더이고요. 그 다음에 디코더 부분은 이제 아까 I am boy 이런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게 그 디코더입니다. 그래서 인베딩이 인코더 인베딩이 있고 디코더에 있는 인베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저희가 예측할 거는 단어를 예측할 거기 때문에 단어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정해진 복합에서 이제 확률이 가장 높은 친구를 이제 선택하는 거죠. 확률이 가장 어떤 복합이 가장 확률이 높은 걸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리니어를 통해서 복합의 분포를 뽑는 게 이제 저희가 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쪽 인베딩은 이 복합을 히든으로 바꾸는 친구고요. 이쪽에 있는 친구는 이 히든을 복합으로 바꾸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둘은 역방향 관계인 트랜스포즈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트랜스포즈에 있는 관계에 있는 이 세 가지의 웨이트를 한 웨이트를 공유하겠다. 이 부분이 웨이트 쉐어드 인베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튜토리얼을 한번 보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이제 공유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GitHub이나 아마 아니면 저희 운영진이 제공해 주신 URL에 보면 IPython 파일을 이제 받으셨을 텐데요. 한번 그 IPython 파일을 이 컬앱에 올려보겠습니다. 먼저 새 노트를 하나 만드시고요. 이처럼 만드시면 이렇게 이제 노트가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빈 노트가요.
그리고 여기서 파일을 누르셔서 네, 노트 업로드를 누르시면 네, 업로드를 누르시고 네, 파일을 선택하시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여기다가 네,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다운 받으신 파일을 네, 받으셔가지고 네, 열기를 누르시면 네, 이렇게 업로드가 돼서 네, 이제 나가기 이거 누르시면 되고요. 그래도 브라우저마다 특성이 있을 텐데 어쨌든 크롬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르시면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트랜스포머 그 저기 실습할 수 있는 그 콜앱용 실습용 파일이 열렸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요. 먼저 처음에 네, 잠깐만요. 좀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튜토리얼에는 그 트랜스포머를 실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쭉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을 실제로 만들어진 그 트레이닝을 가지고 이제 그 직접 이제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실제로 이제 영숙님이 오늘 그 세션을 담당하신 송영숙님이 그 만들어 놓으신 그 챗봇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트랜스포머에 학습해보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넣어놨는데요. 시간상 아마 이 부분들은 간단하게 소개만 시켜드리고, 여기 이제 이 부분은 아마 세션을 다루기 힘들 것 같고요. 오늘은 튜토리얼 위주로 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보면 센텐스 피스라는 거는 그 보캡을 이제 확률 분포에 기반해서 만들어주는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이제 그런 이제 툴인데요. 저희는 이것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포트를 누르시면 저희가 필요한 임포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여기서 확인하셔서 GPU를 쓰고 계시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잘 돼 있고요. 만약에 이게 안 나오시거나 여기 보면 GPU 디바이스 네임까지 해서 네, 네, GPU가 이렇게 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시면 런타임 유형을 보시면 여기 하드웨어 가속기가 GPU가 안 돼 있으면 이게 안 될 수 있으니까 요거를 체크하시고 네, 다시 요거 변경하시고 다시 처음부터 실행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일단은 콜앱이 처음에 실행할 수 있는 환경 세팅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 튜토리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컨피그레이션은 그냥 저희가 이제 제이슨을 쓸 건데 이 제이슨을 쓰면 이제 보통 이렇게 이 꺽쇠가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가로를 넣어야 돼서 그러니까 따옴표 문장을 넣어야 돼서 그거 대신에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점 이제 그러니까 잠시만요. 네. 네, 이렇게 저희가 보통 써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써야 되겠죠? 이제 제이슨만 쓰면요. 근데 좀 아무래도 그걸 좀 쓰기가 보기 안 좋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냥 만들어 놓은 하나의 유틸리티 클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피그레이션들이 있는데요. 뭐 히든 사이즈, 헤드 개수, 헤드의 차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좀 더 뒤에 가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입력을 임의로 한번 두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코더의 입력과 디코더의 입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코더는 저희가 랜덤하게 함수로 해서 만들고 마지막 토큰만 패딩이라는 것을 하나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패딩을 준 이유는 이제 어쨌든 패딩을 보통 주는 이유는 자연어는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배치 처리를 할 때 보면 어떤 거는 10글자, 어떤 거는 30글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맞춰줘야 되거든요. 이제 행렬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보통 뒤에다가 패딩을 채우는 그런 것을 이제 패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패딩을 마지막에 넣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디코더 토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봤을 때 아까 나는 학생입니다가 디코더 토큰일 거고, 제가 예를 들을 때는 이제 여기는 나는 I am a boy가 이제 디코더 토큰이 되겠죠. 그것들을 이제 숫자로 만드는 것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웨이트 쉐어드 인베딩,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요 인베딩 어떻게 쉐어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튜토리얼 인베딩을 먼저 보시면 일단은 이제 쉐어한 인베딩을 하나 만들 겁니다. 예, 잠깐만요. 좀 글자를 좀 키워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더. 네. 네. 이 쉐어한 인베딩을 저희가 하나 만들겠습니다. 뭐 랜덤하게 웨이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복합은 10으로 줬고 히든은 8로 줬습니다. 그래서 10의 8짜리 랜덤 이니셜라이즈 된 웨이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가지고 룩업을 할 건데 이제 웨이트에서 바로 룩업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인베딩 객체를 만들어서 룩업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웨이트에서 바로 룩업하는 이런 겟더 함수를 써서 tf 겟더 함수를 쓰면 룩업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겟더에다가 인코더 토큰을 넣어서 이렇게 넣으면 그 순서대로 이제 히든 8자리 요게 이제 아까 인코더 토큰의 개수였죠. 그래서 그런 차원의 룩업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모델의 그 논문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 히든에다가 루트 씌운 값을 곱해줬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면요. 그래서 여기도 여기 구한 인베딩에다가 이 히든에다가 루트 취한 값을 곱해주는 걸 하면 이제 인베딩 룩업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웨이트에서 tf 궤도로 가져오고 여기에 히든을 곱해줬다 루트 치운 이 부분이 이제 룩업하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 위쪽 여기 지금 요 부분은 요 이쪽하고 이쪽 다 공통입니다. 그래서 공통이고요. 이쪽이 이제 리니어 쪽이 이제 리니어 쪽을 보면요. 이 부분은 이제 아까 그 웨이트를 가지고 이제 가져올 텐데 먼저 토큰 인베딩을 가지고 복합을 바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베딩을 가지고 나서 이제 할 건데 매트릭스 멀티플을 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 이제 원래 입력이 배치 사이즈, 시퀀스 개수, 히든이었는데 이거를 배치 사이즈 곱하기 시퀀스 개수의 히든 이런 식으로 쉐입을 변경하고요. 쉐입을 변경해주고 그 다음에 이 웨이트하고 매트릭스 멀티플라이를 할 건데요. 이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웨이트는 복합의 히든이었는데 얘를 히든에서 복합으로 바꿔야 되니까 이 트랜스포즈를 B를 해서 이 뒤에 있는 웨이트를 90도 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라이를 하고 하면은 이제 리니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여기 보면은 이제 6개 10짜리 뒤에가 이제 복합 디스트리뷰션이 된 이제 리니어 객체가 나왔죠. 요거를 가지고 다시 이제 이 배치 사이즈 곱하기 시퀀스 개수의 복합인 것을 이 쉐입에서 배치 사이즈 시퀀스 복합으로 바꿔주면 이제 쉐입이 맞춰진 그 웨이트 쉐어드 인베딩을 구축하게 되는 과정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로 구축을 하게 되면요. 먼저 이제 이 이니셜라이즈는 그 뭐죠? 공통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거 이제 이니셜라이즈 하나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쉐어드 인베드 객체를 만들었는데요. 보시면 저희가 컨피그레이션에서 지금 보면은 여기 m 복합이 복합 숫자입니다. 복합 숫자. 그리고 이제 여기 D 모델이 히든 개수입니다. 이제 히든 사이즈. 그래서 복합과 히든을 이제 저장을 해놨고요. 네, 아까 저희가 처음에 만든 것처럼 쉐어드 웨이트,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공유한 웨이트를 하나 만들 거죠. 그래서 그거는 복합과 히든 이렇게 만들 거고요. 위에서 선언한 이니셜라이즈로 인해서 이제 초기화한 웨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이제 빌드 함수는 그 tf 테라스의 예상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모델을 호출할 때 이제 코리온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었죠. 아까 이제 인베딩을 룩업하는 경우가 있었고 리니어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모두가 인베딩일 때는 인베딩을 수행할 거고 모두가 리니어일 때는 리니어를 수행할 겁니다. 그래서 인베딩 할 때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아까 한 것처럼 겟더하고 겟더에서 히든 루트로 곱한 거를 곱해준 인베딩 룩업을 하면 이게 그 인베딩 룩업 과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리니어를 하는 거는 좀 복잡하긴 하지만 쉐이프를 배치 사이즈 시퀀스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저기 이미 정해진 히든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리쉐이프하고 다시 매트리스 멀티플라이 할 건데 쉐어드 웨이트에서 트랜스포즈 B를 해서 90도 틀어서
네, 매트릭스 멀티플라이를 하고 이걸 다시 할 때 배치 사이즈, 시퀀스, 버켓 형태의 아웃풋을 만들면 이게 저기 리니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웨이트 하나를 가지고 지금 인베딩도 구하고 지금 리니어 쪽에 버켓도 구하는 과정을 보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보시고 테스트를 해보시면 네, 저기 쉐어드 인베딩 과정을 간단하게 지금 테스트하는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요. 요거를 좀 보시고 네, 지금 저희가 네, 저기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좀 코드를 좀 보시고 저희 슬랙에다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네,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고 네, 네, 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분 정도 네, 보시고 네, 질문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일단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네, 이제 웨이트 쉐어드 인베딩까지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지션 인베딩을 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인베딩 중에서 보면 이제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을 봤죠.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봤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포지션 인코딩이라는 부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건 뭐냐면 이 나중에 이제 보게 되시겠지만 이제 아까 어텐션은 결국에는 웨이티드 썸이라고 하거든요. 뭐냐면 이게 좀 네, 썸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 좀 태블릿 상태가 좋지 않네요. 어쨌든 웨이티드 썸인데 이 웨이티드 썸이 이제 하게 되면 웨이트 썸을 하게 되면 포지션 정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언어는 뭐죠? 그러니까 순서도 중요하다. 순서에 따라서 의미가 바뀌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 정보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 순서 정보를 인베딩 차원에서 넣어주겠다. 인베딩을 넣어서 이쪽 인베딩과 이쪽 정보, 이 토큰의 정보하고 순서의 정보를 더해서 하나의 인베딩 만들어서 이 트랜스폼에 넣겠다라는 게 이제 넣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포지션 값을 이제 인베딩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때 이제 인코딩이라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인베딩을 한 게 아니고 기산해서 넣겠다라는 거고요. 논문상에서 보시면 이 인베딩을 학습한 거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넣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논문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짝수는 사인 값을 쓸 거고요. 이제 홀수는 코사인 값을 쓴 인베딩을 구하게 되겠습니다. 조금 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이 부분을 구할 건데요. 이 부분을 이제 수식으로 보시면 짝수는 이렇게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10씩 작아지는 이런 식의 이제 수식짝수와 같은 이런 페어로 해서 이 부분이 지금 이 수식에 따라서 구해지게 됩니다. 실제 구해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요거는 이따가 여기 실습에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네, 여기 짝수는 사인 값을 쓸 거고요. 홀수는 코사인 값을 써서 내 값을 구할 겁니다. 이렇게 구하면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이 사인 값은 작아지는 형태가 될 거고 코사인은 0에 가까워지니까 커지는 형태로 이렇게 값이 구축되는 이제 인베딩 테이블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저희가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패턴화된 형식이 가능하고요. 패턴화됐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선형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이제 이 수식을 봐도 좀 복잡하긴 했지만 어쨌든 계산이 가능한 수식입니다. 그래서 값을 보면 이 값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포지션 인코딩을 이렇게 구하고요. 좀 더 이제 저희가 이제 시범적으로 작은 네트워크 구했고 크게 이제 히든을 키우면 여기 이제 시퀀스를 64로 하고 이제 토큰 개수, 시퀀스 개수가 64고 1인이 128을 쓸 때는 이렇게 복잡해지고 이쪽에 이제 이게 이제 히든이죠. D 모델 이 모델이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아까 보면 시퀀스인데 시퀀스. 토큰 개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패턴화가 정확하게 보이시죠? 그죠? 뭔가 패턴화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모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튜토리얼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포지션 인코딩을 한번 보면요. 예. 먼저 아까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요 부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 이제 이 부분 해보면 이게 이제 홀수짝수 같으니까 요거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홀수짝수가 같은 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D 모델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D 모델로 나눠주면 이런 형식으로 0 이렇게 이제 계속 값이 커지는 형식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보면 요 지수를 먼저 구하고 여기다가 1000에다가 이제 이 지수 값을 취하면 여기 있는 값을 이제 여기다가 지수를 취해서 하면 이제 실제로 아까 제가 봤던 것처럼 1, 10, 100, 1000 이런 형식의 이제 지수가 구해지게 되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 포지션 값에다가 나눠주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이거 나눠줬으니까 포지션 값 나눠주게 되면 이제 네, 이렇게 이제 앞에 값이 커지고 뒤쪽으로 점점 작아지는 그런 형태로 될 겁니다. 그죠? 큰 값에서 아까는 이제 커졌는데 나눴으니까 작아지는 형태가 되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사인과 코사인을 취해서 짝수는 사인, 코스는 코사인을 구해서 이제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 플로트를 한번 그려보면 아까 봤던 이런 형식이 그려질 거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렇게 이제 포지션 인베딩을 포지션 인코딩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계산할 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렇게 구해진 값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인베딩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근데 이때 얘는 학습되는 값이 아니니까 트레이너블 펄스를 줄 거고요. 여기는 이제 시퀀스 개수에 히든의 이제 히든 형태의 이 시퀀스는 뭐냐면 최대 길이입니다. 최대 길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몇 개까지 토큰이 입력이 가능할 것인가인데 최대 길이인데요. 이 시퀀스 길이는 지금은 논문에서는 512 정도 쓰는데 여기는 그냥 10으로 간단히 작게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트레이너블 펄스를 이제 이 웨이트를 학습하지 말아라 이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 웨이트로는 포지션 인코딩을 써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인베딩 하나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먼저 이 인코더 토큰에 대해서 인베딩을 구해보겠습니다. 인코더 토큰 개수만큼의 먼저 1인 모든 1인 값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1인 값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제 6자리 길이가 6자리인 토큰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큐뮬레이트 썸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순차적으로 썸을 하게 되면 큐 썸이 1 여기 더하니까 2 요거 3개 더해서 3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익스클루시브 2를 하면 첫 번째 게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 네,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인트로 바꾸면 0, 1, 2, 3, 4, 5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포지션 값이 간단하게 지금 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아까 위에서 만들었던 포지션에다가 이 포지션 밸류를 룩업을 하면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던 인코딩에서 룩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위에 있는 값하고 비교해 보시면 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직접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방법은 아까 저희가 봐드렸듯이 개대로 써도 됩니다. 개대로 써도 되고요. 개대로 써서 한 거하고 어설트를 했으니까 이제 이게 두 개가 같아야지 어설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겁도 하고 또는 개대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하시고요.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클래스를 만들어 보면은 처음에 이제 먼저 인코딩을 시뉴소이드 인코딩 아까 같이 사인과 코사인을 한 거는 이제 시뉴소이드라고 하는데요. 시뉴소이드 인코딩을 먼저 구하고요.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웨이트로 이 포지션 인코딩을 가지고
트레이너블 펄스한 인베딩을 초기 생성자로 만듭니다. 이제 시뉴소이드 인코딩하는 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앵글 먼저 구했고요. 앵글에다가 여기 포지션을 나눠준 거에서 여기다가 사인 값, 짝수는 사인, 홀수는 코사인을 구해서 넣어준 게 인코딩을 구한 이 함수였죠. 이걸 이용해서 구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퀀스하고 D 모델을 넣어주면 거기에 맞는 값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지션 값은 아까 봤듯이 once like 해서 cumulative sum을 할 건데 이때 exclusive true를 줘서 첫 번째는 0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베딩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포지션 인베딩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 테스트를 간단하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과정을 네, 여기 5분 정도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한번 눌러보시고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또 질문을 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고 네, 질문 주십시오. 질문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네, 여기 어디죠? 네, 줌으로 슬랙으로 주시면 되고요. 네, 네, 여기까지 보시고 질문 주십시오. 네. 네, 질문 주셨는데요. 포지션 인코딩 할 때 홀수랑 짝수를 따로 값을 구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그게 논문에 나와 있지 않아서 또 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그림이 답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뭔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뭔가 패턴화가 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한쪽은 커지고 한쪽은 작아지는 뭐 그런 이제 구성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보시면 이쪽은 값이 컸었고 처음 0쪽은 값이 크고 D쪽은 작아지는 값이잖아요. 그러면 사인의 경우는 커졌다가 점점 작아지는 구성을 보일 거고 코사인은 작은 데서 이제 커지는 쪽, 1에 가까워지는 쪽으로 하는 이제 그렇게 될 건데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더 패턴이 서로 이제 명암이 잘 엇갈리면서 잘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만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 순수한 뇌피셜이니까 뭐 그냥 그 정도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논문에는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어서 네, 좀 더 이상 답변은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마스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데 그 어텐션이라는 부분, 이제 웨이티드 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웨이티드 썸을 할 건데, 그 보면 이제 길이가 다를 때 저희가 뒤에다 패딩을 붙인다고 했잖아요. 패딩이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뒤에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딩이 붙게 되는데, 그런 웨이티드 썸을 할 때 패딩을 빼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패딩은 실제 입력 데이터가 아니고 그 구현상에서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넣은 데이터니까 그거를 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빼는 과정을 한번 그 빼기 위한 이제 준비 과정이죠. 그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딩을 나중에 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어텐션에서 다시 설명드릴 텐데 뭐 미리 이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요. 먼저 이제 처음에 볼게요. 그냥 패드 마스크, 이 패딩만 마스킹 하겠다. 이제 패딩을 빼도록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인코더 토큰 중에서 저희가
그 마스크된 부분을 찾아보면은 그러니까 패드 같은 거가 뭔지 보면 아까 저희가 처음에 할 때 마지막 것만 패딩을 줬어요. 그래서 마지막 것만 트루이고 앞에 5개는 패딩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얘만 이제 마지막만 패딩입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플로트 32로 바꾸면 앞에는 다 0이고 마지막만 1이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차원을 하나 늘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늘리면 1의 6이 1의 6이 되는데요. 요 두 번째 요 일은 뭐냐면 결국 이제 저희가 나중에 매트리스 멀티플라이 할 때 이 패딩을 요 개수만큼 만들어야 돼요. 요 개수만큼 이쪽에 있는 이쪽 개수만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할 때 이 매트릭스가 1일 때는 개수 상관없이 연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개수만큼 다 만들지 않고 그냥 1로 만드는 나중에 더해지면 알아서 차원을 늘려줍니다. 이럴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만들 거고요. 이렇게 하면 패딩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쭉 더 늘어난다고 아래로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를 간단하게 함수를 보시면 간단한 함수죠, 그죠? 네, 그 패드를 같은 걸 구해서 플로트 32로 변환한 다음에 이거를 차원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패드는 1, 패드가 아닌 건 0이 됐습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간단히 단순히 테스트를 해보면 네, 패드 마스크를 가져와서 요거 두 개 이제 완전히 같은지 numPy 어레이 이퀄로 두 개 같으면 정상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 두 개가 잘 동일하게 구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디코더 부분에서는 이제 어헤드 마스크 제가 이제 나중에 다룰 텐데 마스크드 어텐션이라는 걸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면 이 단어를 예측할 때는 얘만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단어를 예측할 때, 그러니까 이 단어를 다음 단어를 다 못 보게 자기 자신하고 그 다음에 이전 단어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마스크인데요. 그러니까 RNN 같은 경우는 순서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앞에 거를 볼 수가 없어요. 다음 단어를 볼 수가 없는데 이 뭐죠? 어텐션 네트워크는 전체를 다 보기 때문에 그 예측할 단어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씌워서 다음 단어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하는 마스크를 만들 겁니다. 이게 이제 디코더만 쓰는 마스크 어텐션을 쓰는 마스크고요. 오늘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먼저 처음에 디코더 시퀀스의 첫 번째 시퀀스 개수만큼의 수를 한번 보면 이렇게 시퀀스가 만들어졌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마스크를 만들 겁니다. 이제 5x5 저기 시퀀스 개수 곱하기 시퀀스 개수에 마스크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중에서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만 0으로 만드는 함수가 이제 밴드 파트라는 곳에 이제 TF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들면 이제 저희는 원래는 이제 요 부분은 1이어야 되고 요 부분이 이제 요 아래 부분이 그 대각선을 기준으로 아래쪽이 0이어야 되고 위쪽이 1이어야 되는데 어쨌든 뭐 그걸 만들 수는 없으니까 반대로 만들면 이렇게 해서 대각선을 기준으로 위쪽은 0이고 아래쪽은 1인 이런 이제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빼주면 1에서 빼주면 이제 저희가 원하는 대로 되겠죠. 그래서 보면 아래쪽은 0이고 이제 저희가 마스킹할 부분만 위쪽만 지금 이제 1이 되는 그런 이제 대각선이 막혀져 있는 그런 마스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얘가 이제 5에 5니까 저희가 배치 사이즈만큼 늘려야 되죠. 그래서 배치 사이즈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치 사이즈 개수만큼 늘려야 되니까 이걸 늘리면 이렇게 배치 사이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관없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얘도 이제 차원의 개수 상관없이 1이니까 상관없겠죠. 그래서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위쪽이 막힌 마스크를 만들었고요. 또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패딩을 마스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이거지만 함께 패딩도 마스크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패드 마스크를 구합니다. 그러면 얘는 1에 위쪽 마스크는 1에 5에 5였고 패드 마스크는 1에 5였죠.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맥시멈을 하면 이와 같이
그리고 이 패드, 마지막에 이 마스크가 막혔죠. 요거 패드 마스크로 인해서 마지막 마스크가 막힌 이런 그 어헤드 마스크, 즉 이제 패드도 그러니까 위쪽도 막혀 있고 또 패딩도 막힌 그런 마스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함수로 만들면 좀 복잡하긴 하지만 뭐 아까 시퀀스 가져와서 이쪽 부분만 아래쪽은 1이고 이쪽 부분을 0으로 만드는 밴드 파트라는 함수를 써서 만들었고요. 거기서 2를 뺐으니까 이제 반대로 위쪽은 1이고 대역선 아래쪽은 0인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차원을 올리고 패드 마스크를 가져와서 이거를 두 개 중에서 둘 중에 하나라도 1인 경우는 다 1이 되도록 하는 마스크를 만들어서 그거를 넘겨줬습니다. 테스트 해보면 역시나 네 이렇게 해서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잠깐 좀 뭐 간단한 거니까요. 한 4시 10분까지 한 3분 4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저기 슬랙으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